과학 4단원 4차시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과서 84쪽에서 85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쉴 때 이제 숨이라 호흡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게 이번 차시에서 배울 건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쪽. 숨을 참아본 경험이 있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1분 이상 숨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이란다. 여기는 호흡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을 호흡기관이란다. 호흡은 호흡기관의 정의가 이거예요. 호흡에 관여하는 코, 기관지, 기관, 폐 등을 호흡기관이란다. 호흡기관의 정의입니다. 그 호흡기관 안에는 코와 기관과 기관지, 폐라고 하는 우리 몸속 장기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호흡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왜 필요한가? 호흡하지 않으면 일단 인간은 살지 못한다. 왜 살지 못하느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산소를 사용해야 되고 그 산소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산소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차후에 배우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 이 호흡에 관련된 기관과 이 호흡에 관련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대략 배워보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활동, 호흡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 그러니까 호흡기관이 그렇다면 우리가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이 있는데 이런 생김새가 뭔지 그리고 뭔 일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호흡기관의 모형, 내가 만든 인체 모형, 호흡기관의 그림, 호흡기관을 다룬 책, 스마트 기기 등이 필요한데요. 자, 어떻게 할까? 호흡기관의 모형을 관찰하고 각 기관의 생김새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만든 인체 모형에 호흡기관의 그림을 붙입니다. 호흡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 기관지 폐를 거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뭘 제공한다고? 산소를 제공합니다. 예. 요게 호흡의 목적입니다. 이게 호흡하는 목적이에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산소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몸속 기관의 일을 한다 생각한다.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산소의 역할이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우리 몸 속의 기관을 일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가 움직이는 데는 이 세포 안에, 발전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전소. 이 발전소를 움직이는 데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그래서 우리 3차시에 소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차시에, 먹은 음식물이 이제 이렇게 영양분이 되죠. 영양분이 되어서 이 영양분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제 이걸 태워야 되거든요. 태울 때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무엇이냐? 산소를 이걸 섞어줘야 돼요. 영양분하고 산소를 섞어주면 세포에서 발전소가 돌아갑니다. 발전소가 돌아가서 열을 발생시키죠.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이 열로는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은 소화 활동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산소는 뭐로 받아들이느냐? 이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산소를 받아들여서 영양분과 산소를 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다음 시간에 혈액을 배울 건데요. 그 혈액 시간에 이 영양분과 산소가 어떻게 몸속에 움직이는지를 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활동, 이 활동이 호흡 활동이고, 이 호흡 활동을 하는 것이 호흡 기관인 거죠. 이 호흡 기관은 그래서 코와 기관, 기관지, 폐 등이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잘 봅시다.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봅시다. 그러면 기관과 기관지, 즉 우리가 이제 몸속에 있는 그 장기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일단은 코가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두 군데를 하잖아요. 하나는 코로 호흡하고 하나는 입으로 호흡합니다. 근데 이제 코는 호흡기관인데 입은 호흡기관이라고 부릅니까? 입은 호흡기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입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니다. 하나는 음식을 얻는 역할도 하고 하나는 숨도 쉬는 역할도 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막혀 있죠.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여기 딱 막히고 숨을 쉴 때는 여기 막혀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거 막힙니다. 그래서 음식이 여기 폐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숨을 쉴 때는 여기 열려가지고 이게 기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사례가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토할 듯이 구토를 하게 되는 이유도 이 폐에다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은 호흡기관은 아니에요. 입은 이제 음식하고 두 가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술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요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는 공기가 통하는 관이거든요. 공기가 통하는 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관지로 옵니다. 기관지. 이 기관지는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죠. 이 뻗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기관과 폐 사이를 이어주는 관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다. 공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쑥 넣어주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큰 통로로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면 공기가 들어왔다가 그냥 산소가 그 피에 녹아야 되는데 그 피에 녹을 수 있는 시간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들이쉬는 숨에 산소가 들어갔다가 내쉬는 숨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관지가 이렇게 퍼져 있어 가지고 산소를 폐 구석구석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기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폐는 몸 밖에 들어온 산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밖에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했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이 발전소에서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찌꺼기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 노폐물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장작을 떼면 재가 남듯이 우리 몸에도 발전소, 세포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은 우리가 오줌이나 똥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가요. 배설이라 그러죠.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안에서 들이쉬는 숨 말고 내쉬는 숨 할 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혈액이 온몸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다시 이제 폐로 가져와요. 가져오면은 그걸 다시 폐에서 몸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까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그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폐 곳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온몸으로 통해 온 이산화탄소를 빨리 또 수집해서 몸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관지가 갈라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4단원 4차시 우리 몸이 숨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